억만장자의 결혼기념일 만찬 자리, 모두가 박수와 축하 속에 웃고 있을 때 서빙을 하던 노숙자가 갑자기 와인잔을 내민다. 이 맛 기억 안 나십니까? 포항 조선소 그때 피왔단 말입니다. 억만장자의 손이 떨리고 아내와 자식들의 얼굴이 굳는다. 여보, 당신 대체 무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과거에 이런 사람이랑 함께 있었다는 게? 억만장자는 말없이 와인잔을 바라볼 뿐이다. 노숙자는 다시 낮게 웃으며 속삭인다. 오늘 당신이 숨겨온 과거가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과연 억만장자가 감춰온 진실은 무엇일까? 화려한 재벌가의 삶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과거, 그리고 한 잔의 와인이 불러온 파국의 서막. 과거의 동료가 왜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난 걸까? 가족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지금부터 억만장자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을 함께 보시죠.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호텔 스위트룸의 창가에 서서 한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도연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오늘은 아내 정미와의 결혼 3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회장님, 언론사 관계자들이 로비에서 대기 중입니다.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장 재킷의 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밤 이곳 호텔 최고층 레스토랑에서 열린 결혼기념일 만찬은 단순한 가족 행사가 아니었어요. 재벌가 오너로서 도연의 모든 행보는 언론의 관심사였고, 이런 개인적인 순간조차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그의 숙명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도연의 모습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수제 정장에 명품 시계, 그리고 수십 년간 사업계를 호령해온 카리스마까지. 하지만 그 완벽한 외모 뒤로 스며드는 피로감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하고,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의 모습을 연기해야 하는 것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거든요. 도연은 천천히 거실로 걸어나갔습니다. 넓은 스위트룸 곳곳에는 오늘 밤 만찬을 위해 준비된 꽃꽂이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얀 백합과 붉은 장미가 어우러진 꽃다발들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도연에게는 그 향기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여보, 준비 다 됐어요? 침실에서 나온 아내 정미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연의 곁을 지켜온 정미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도 어딘지 모를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은 많아졌는데 실제로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네, 곧 내려가죠. 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역시 오랜 세월 연습해온 사업가의 표정이었어요. 진짜 감정은 그 뒤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때 거실 한쪽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 한준석이 일어났습니다. 30대 중반의 준석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경영학을 전공하고 해외 연수까지 마쳤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늘 어색했어요. 사업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개인적인 대화는 좀처럼 나누지 못하는 사이였거든요. 아버지, 오늘 기자들 질문 중에 회사 경영권 승계권이 나올 것 같은데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런 질문이 나오면 적당히 넘어가겠다. 오늘은 가족의 날이니까. 하지만 준석의 표정에서는 아쉬움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언제나 사업과 체면이 우선시되는 현실이 답답했거든요. 이런 상황은 막내딸 한소영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생인 소영은 아버지를 존경하면서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아빠, 오늘은 정말 우리끼리만 시간을 보낼 수는 없을까요?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 덕분이야.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해야지. 가족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반복되었던 대화였거든요. 도연에게는 가족보다 더 큰 책임이 있고 그 책임 때문에 가족조차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정작 도연 자신도 이런 상황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동안 도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의 기억이 문득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이런 호화로운 삶을 꿈꿀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이미 기자들과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둥근 테이블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만찬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도연 가족이 입장하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어요. 한도연 회장님, 35주년 결혼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기자들의 질문과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익숙한 미소로 응답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밤에 무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어요. 정민은 도연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념일을 보내니까 좀 어색하네요. 예전에는 우리끼리 조용히 보냈는데. 도연은 정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답했어요. 미안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지만 정미의 말에는 단순한 아쉬움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이였는데 언제부턴가 도연은 자신의 내면을 점점 더 감추게 되었거든요. 사업이 커질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가족들에게조차 보여줄 수 없는 모습들이 많아졌어요. 만찬이 시작되기 전 웨이터가 와인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도연은 습관적으로 리스트를 훑어보다가 한 이름에서 시선이 멈추었어요. 청운 1987년산. 그 순간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청운이라는 이름을 보자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오래된 기억들이 올라왔거든요. 1980년대 말 포항의 작은 조선소에서 막노동을 하던 시절, 그때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몰래 나누어 마시던 싸구려 소주 대신 언젠가는 이런 좋은 술을 마실 수 있을 거라고 꿈꾸던 젊은 날의 자신. 하지만 그 시절의 기억들은 지금의 도연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회장님, 와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웨이터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른 와인을 선택했어요. 청운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을 오늘 밤에는 감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고 화려한 만찬의 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청운이라는 이름이 맴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떠오르는 한 사람의 얼굴. 오래전 자신과 함께 땀을 흘리며 일했던, 그러나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친구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만찬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한도연은 아내 정미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재계 인사들과 언론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축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여전히 와인 리스트에서 본 청운이라는 이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이 일어서서 인사말을 건넸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 소리가 레스토랑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35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정미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로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정미는 남편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특히 도연이 사업 초기의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모호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도연 씨, 정미가 도연이 자리에 앉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네요. 그 순간 도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정미의 말이 자신의 마음속 불안감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전하다니 무슨 뜻이에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글쎄요, 이런 자리에서도 당신과 진정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사업 얘기, 아이들 교육 얘기는 하지만 당신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도연은 와인잔을 들어 입술에 댔지만 실제로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정미의 지적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이었어요. 언제부턴가 도연은 가족들에게조차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기업인, 완벽한 가장의 모습 뒤로 진짜 자신을 감춘 채 살아왔거든요. 이때 웨이터가 다가와서 새로운 와인 리스트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셰프가 특별히 추천하는 와인들입니다. 도연은 리스트를 받아들고 훑어보다가 다시 한번 그 이름과 마주쳤어요. 청운 1987년산 마이너스 한정 생산품, 포항 지역 특산. 순간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포항이라는 지명을 보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 후반, 자신이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을 때 포항 조선소에서 보낸 그 힘겨웠던 시절들이 물밀듯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정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색이 갑자기 창백해졌거든요. 아, 네. 괜찮습니다. 도연이 급하게 답하며 와인 리스트를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청운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청운. 그 이름은 단순한 와인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도연의 젊은 시절 포항 조선소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나누었던 꿈의 이름이었거든요. 언젠가는 우리도 청운의 뜻을 품고 성공하자며 서로 격려했던 그 시절의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은 도연뿐이었어요. 아버지, 표정이 이상해요. 몸이 안 좋으세요? 딸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 그래. 하지만 가족들은 모두 도연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그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준석이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세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예민해하고 있다던데.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오늘은 우리 가족의 날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포항 조선소의 뜨거운 여름날, 점심시간마다 그늘에 모여 앉아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던 동료들의 모습. 그 중에서도 특히 선명하게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장철수. 도연보다 2살 많은 형 같은 존재였던 철수는 항상 동료들을 챙기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나서서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아, 우리 언젠가는 이런 막노동 말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자. 청운의 뜻을 품고 말이야. 철수가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그때 철수는 항상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힘든 현실 속에서도 언젠가는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조선소는 문을 닫았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어요. 그때 도연은 서울로 올라와 작은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지만 철수를 비롯한 다른 동료들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자신조차 간신히 살아가기 바빴거든요. 여보, 정말 괜찮은 거 맞죠? 정미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도연이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기자 중 한 명이 일어서서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같은 뜻깊은 날에 과거를 돌아보신다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특히 사업 초기에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시면서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 질문이 지금 자신의 마음 상태와 너무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라는 것은 때로는 달콤한 추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도연이 신중하게 답했어요.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도연의 답변은 진실의 일부분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훨씬 더 복잡하고 무거웠거든요. 성공하는 과정에서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함께 꿈꾸었던 동료들을 두고 홀로 앞서 나간 것에 대한 죄책감. 이런 감정들은 성공할수록 더욱 깊어만 갔어요. 정민은 남편의 답변을 들으며 또 다른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도연이 과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구체적인 인물이나 장소, 사건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 시절의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각 테이블에서는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테이블만은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가족들 모두가 도연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거든요. 아빠, 혹시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딸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항상 완벽한 아버지의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왔는데 오늘 밤만은 그 가면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이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지나온 세월이 새삼 느껴져서 그래. 도연이 답했지만 그 말 속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지나온 세월 동안 자신이 선택했던 길들,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것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웨이터가 다시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직 와인 선택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도연은 다시 한번 리스트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이름을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청운 1987년산으로 주세요. 그 순간 정미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서 특별한 울림이 느껴졌거든요. 청운이라는 이름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정미가 물었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 자주 나누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언젠가는 청운의 뜻을 품고 성공하자고요. 그 사람들과는 지금도 연락하세요? 준석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아니, 오래전에 모두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 말 속에는 깊은 아쉬움과 죄책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정미는 남편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3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로서의 본능이었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더 깊이 파고들기는 어려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청운 와인이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도연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잔에 따라진 진홍색 와인을 보자 갑자기 포항 조선소의 석양이 떠올랐어요.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마시던 소주 대신 언젠가는 이런 좋은 술을 마실 수 있을 거라고 꿈꾸던 그 시절. 하지만 그 꿈을 혼자서만 이루었다는 사실이 와인의 맛을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찬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화기애애했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의 화려함과 대비되면서 자신이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중심에는 장철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만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각 테이블에서는 정중한 대화 소리와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도연은 청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 와인의 깊은 맛이 입안에 맴돌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선택하신 청운 와인은 정말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호텔 소믈리에가 다가와서 정중하게 말했어요. 이 와인은 포항 지역에서 한정 생산되는 특별한 품종으로 1987년에 처음 출시되었죠. 당시에는 지역 노동자들 사이에서 꿈과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도연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소믈리에의 설명이 자신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87년 그 해는 도연이 포항 조선소에서 일하던 마지막 해였어요.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이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를 꿈꾸던 시절이기도 했죠. 그 당시 지역 노동자들이요? 정미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소믈리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당시 포항 조선소에서 일하던 분들이 이 와인을 보며 언젠가는 우리도 청운의 뜻을 품고 성공하자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와인에는 단순한 술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죠. 도연은 와인잔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믈리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그 시절 함께 꿈꾸던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특히 장철수의 모습이 가장 선명했습니다. 이때 레스토랑 한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호텔 직원 한 명이 서빙용 카트를 밀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모습은 다른 호텔 직원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제대로 다림질되지 않은 유니폼, 거칠어진 손, 그리고 무엇보다 깊게 패인 주름살이 가득한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용한 임시 서빙 요원입니다. 호텔 매니저가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최근 호텔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직원을 바라보았어요. 임시 서빙 요원은 천천히 도연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어딘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도연은 그 느낌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단순한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례합니다, 회장님. 서빙 요원이 도연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는 목소리였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목소리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서빙 요원은 새로운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특별히 준비한 청운 와인의 빈티지 에디션입니다. 회장님께 직접 따라드리겠습니다. 그가 와인을 따르기 위해 도연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도연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순간 도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에 지친 얼굴,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살 뒤로 익숙한 눈빛이 보였거든요. 바로 장철수였어요. 포항 조선소에서 함께 일하던 자신의 형 같은 존재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철수도 도연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수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철수의 눈빛에는 반가움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철수는 와인을 따르면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맛 기억 안 나십니까? 스승님한테서 훔쳐 마시던 그때 포항 조선소였잖아요. 그 순간 도연의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었거든요. 당신은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철수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청운 와인을 보고 옛날 생각이 나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를 기억하실까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미와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보, 이분이 누구세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한도연 회장과 임시 서빙 직원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기자들의 시선도 이쪽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계속해서 와인을 따르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 기억하세요? 언젠가는 청운의 뜻을 품고 성공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혼자서만 성공하셨네요. 그 말 속에는 깊은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도연은 급하게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숨기려고 했던 과거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잠깐, 여기서는 안 됩니다. 도연이 간신히 말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됩니까?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청운 와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혹시 그때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기자들은 뭔가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카메라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결혼 기념일 만찬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도연이 철수에게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야기합시다. 하지만 철수의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거든요. 정민은 남편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도연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던 남편이 이렇게 동요하는 것을 보니 이 서빙 직원과 사이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 이분이 정말 누구세요? 준석이 목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와인을 모두 따르고 나서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청운 와인을 고른 이유, 그때의 피와 눈물을 잊었냐? 그 순간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도연은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숨기려고 했던 과거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거든요.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기애애했던 축제 분위기는 사라지고 긴장감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성공한 재벌과 몰락한 노동자, 그들 사이에 숨겨진 과거의 이야기가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정적에 휩싸인 가운데 한도연은 장철수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철수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그때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예전의 희망 대신 깊은 상처와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철수, 도연이 간신히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그를 압박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하지만 철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곤란하다고요? 회장님께서 저를 외면했을 때 제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아십니까? 철수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조선소가 문 닫을 때 말이에요.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1997년 겨울 포항 조선소에 정리해고 통지서가 날아들었던 그날, 모든 직원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도연에게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었거든요. 그때 철수는 도연에게 함께 가자고 애원했었습니다. 그때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연이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철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때 회장님께서는 서울로 올라가면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나중에 성공하면 모두 데려가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약속은 다 거짓말이었네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기자들은 이미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했고 다른 하객들도 상황을 파악하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도연은 아내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35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를, 그것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털어놓아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때 호텔 매니저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매니저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어요. 상황이라니요? 저는 단지 오랜 친구를 만나서 인사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친구라고요? 준석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정말 아버지 친구세요? 도연은 아들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철수를 바라보았어요. 철수의 눈빛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친구였죠. 아니, 형제 같은 사이였어요. 포항 조선소에서 함께 땀 흘리며 일하던 시절에는 말이에요. 그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게 고작이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철수가 자신들의 과거를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게 숨겨왔던 그 시절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꿈이 있었습니다. 철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언젠가는 이런 막노동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자고 했어요. 청운의 뜻을 품고 함께 성공하자고요. 그런데 철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남편을 바라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한 지 35년이 되도록 남편의 이런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도연이 항상 말하던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했다는 추상적인 표현뿐이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혼자서만 성공하셨어요.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조선소가 문 닫은 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는데 회장님은 이미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계셨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그때 상황을 당신도 알잖아요. 나 혼자서도 간신히 살아가기 바빴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챙길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어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성공하면 모두 데려가겠다고요. 그런데 연락 한 번 안 하시더라고요. 철수의 말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기자 중 한 명이 일어서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인가요? 과거에 포항 조선소에서 일하셨던 건가요? 도연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어요. 인정하자니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질 것 같았고 부인하자니 철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때 딸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빠가 정말 조선소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지만 도연에게는 큰 압박으로 다가왔어요. 철수는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아버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동료들을 잘 챙기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 믿고 따랐던 거예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그런데 배신당했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기자들은 이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제발 조용히 합시다. 도연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죠.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요? 부끄러우신가요? 과거에 막노동을 했던 게 부끄러우신가요?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정미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진정하세요. 일단 이분과 대화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도연은 진정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구축해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청운 와인을 보고 혹시 그때 생각이 나셨을까 해서 찾아뵈었어요. 혹시 저희들을 기억하고 계실까 싶어서요. 하지만 보니까 이미 다 잊으셨나 보네요. 그 말 속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화려했던 결혼기념일 만찬은 예상치 못한 과거의 폭로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과거를 숨기며 살아왔고, 다른 한 사람은 실패의 나락에 떨어졌지만 진실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진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한도연은 아내 정미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의심과 당혹감, 그리고 깊은 실망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정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 말씀이 사실인가요? 그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도연에게는 35년 결혼 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무거운 의미였어요. 정미는 남편이 과거에 대해 항상 모호하게 말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도연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자니 지금까지 구축해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고, 부인하자니 철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정미 씨, 이건... 도연이 말을 시작했지만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때 장철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부인께서 모르고 계셨나 보네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희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던 건 부끄러워하실 만한 일인가요? 정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남편은 항상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했다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정미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이해심 있는 아내로서 받아들였는데 이제 보니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당신, 숨기는 게 있었군요.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다고. 도연은 아내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많은 시선들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기자들의 카메라는 이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가족의 가장 사적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때 아들 준석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역력히 드러나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다 사실입니까? 준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강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준석아. 도연이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준석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정직하게 살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께서는... 준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재벌가의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기자들은 이런 장면을 놓칠 수 없다는 듯이 더욱 적극적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까? 준석이 마침내 터져나오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도연은 아들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족들에게 완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노력이 결국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해야 했습니다. 준서가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 도연이 간신히 말했지만 그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어요. 철수가 그 순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저희들은 어쩔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정민은 남편과 아들 사이의 갈등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과거를 숨긴 것에 대해 실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준서가 일단 진정해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준석은 진정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도 모르셨던 거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준석의 말은 화살처럼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선택들이 결국 가족들을 상처 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딸 소영은 아버지와 오빠 사이의 갈등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만해요, 오빠.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막고 싶었어요. 철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의도했던 것은 단순히 옛 친구를 만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가족 갈등까지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도연이 자신들을 버리고 홀로 성공한 것에 대한 분노도 가라앉지 않았어요. 회장님, 철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때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온 것뿐입니다. 청혼의 뜻을 품고 함께 성공하자던 그 약속 말이에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원망이 섞여 있었지만 가족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어요.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단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지금, 왜 이 순간에 자신이 내린 선택들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성공을 위해 포기해야 했던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정미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요.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거든요.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기자들은 이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화려했던 결혼기념일 만찬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의 갈등, 과거의 폭로, 그리고 숨겨진 진실들이 모두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도연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침묵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것인지.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가족들의 신뢰는 이미 깨졌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철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그때의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온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조차 도연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기억한다는 것은 곧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였거든요. 가족 간의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고 주변의 시선은 더욱 따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완벽하게 통제해왔던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레스토랑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장철수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는 모습을 본 한도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철수가 무엇을 하려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철수, 그거 뭐 하는 거야? 도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기자님들께 연락드리는 겁니다. 이런 뜻깊은 재회 소식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변에 있던 기자들이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철수는 자신이 아는 다른 언론사 관계자들에게도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저 장철수입니다. 지금 한강 호텔에서 한도연 회장님과 만나고 있는데요. 도연은 급하게 일어나서 철수의 전화를 막으려 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지만 철수는 한 발 물러서며 전화를 계속했어요. 네, 포항 조선소에서 함께 일했던 옛 동료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민은 남편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결혼 35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거든요. 평소에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던 도연이 이렇게 당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여보, 진정해요. 정미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막으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차라리 정미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차라리 진실을 모두 털어놓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쉽지 않았거든요. 준석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식으로 숨기려고만 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인정하세요. 하지만 도연은 아들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였거든요. 철수가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더 많은 기자분들이 오실 겁니다. 그분들 앞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시죠. 철수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도연이 철수에게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가족들까지 이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그때 조선소에서 함께 일하던 저희들은 뭐였습니까? 회장님 혼자만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나요? 철수의 말에는 수십 년간 쌓인 분노와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이때 호텔 로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가 연락한 언론사 관계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호텔 직원들이 급하게 움직이며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수단으로 철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철수야, 돈이 필요하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 일은 여기서 끝내자.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철수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돈? 철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반복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돈으로 입을 막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철수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거야. 그 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철수의 외침에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회장님은 서울로 가시면서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해요? 나중에 성공하면 다 데려가겠다고 하셨잖아요. 도연의 기억 속에 그때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조선소 문이 닫히던 마지막 날
절망에 빠진 동료들 앞에서 자신이 했던 약속.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은 연락도 안 하시더라고요.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셨나 봐요. 저는 그 이후로 여러 공사장을 떠돌아다녔어요.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버텨가면서요. 정민은 철수의 말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도연이 항상 말하던 자수성가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때 딸 소영이 조심스럽게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아버지가 정말 그런 약속을 하셨나요? 소영의 순수한 질문에 철수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어요. 그럼 아가씨, 아버님은 그때 정말 의리 있는 분이셨어요. 철수가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나서서 도와주셨고 후배들 챙기는 것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 믿고 따랐던 거예요. 소영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딸의 말이 도연의 가슴을 깊이 찔렀어요. 그동안 성공과 부를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소홀히 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준석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가난했던 것보다 거짓말을 한 게 더 실망스러워요. 왜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의 말에 도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기자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도연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상황을 숨기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것인지. 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잊지 말아달라고 온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한때는 꿈이 있었다는 걸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가족들 사이의 균열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고 언론의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지금까지 구축해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무너짐이 오히려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성공이 과연 진짜 성공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정민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실을 말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하지만 도연에게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지켜온 체면과 지위, 그리고 가족의 안정까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철수의 존재와 가족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도연은 더 이상 과거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한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은 한 가지 뉴스로 도배되었습니다. 억만장자의 숨겨진 과거, 한도연 회장의 충격적 진실, 재벌가, 결혼기념일에 벌어진 폭로전이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도연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혼자 앉아 그 모든 기사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만찬이 끝난 후 가족들은 모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고 아무도 도연과 대화하려 하지 않았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도연은 완전히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회사 임직원들, 투자자들, 각종 언론사에서 쏟아지는 전화였지만 도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평생 완벽하게 통제해왔던 자신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개장 후 단 1시간 만에 30%나 떨어졌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거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투자자들에게 신뢰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는데 그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으니까요. 이사회에서는 뭐라고 하나?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요. 김 과장이 답했어요. 그리고 몇몇 이사들이 회장님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때 정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정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김 과장이 자리를 비우고 나자 정미는 도연 앞에 앉았어요. 여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숨기고 살았어요? 정미의 질문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잖아요. 함께 짊어질 수 있었는데. 도연은 아내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정미 씨. 처음에는 단순히 부끄러워서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특히 아이들 앞에서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뭐 어때서요? 정미가 반문했어요. 준석이도 소영이도 당신이 가난했다고 해서 실망할 아이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짓말한 것 때문에 더 상처받은 거잖아요. 정미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그때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어젯밤 일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도연 회장의 과거 동료로 알려진 장철수 씨는 현재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철수가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어젯밤에는 철수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볼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고 상황을 수습하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나는 이제 당신 옆에 설 자신이 없어. 정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도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정미 씨, 그건 35년을 함께 살면서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게 이렇게 많다니.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진짜 당신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정미는 일어서서 방을 나가려고 했어요. 정미 씨, 가지 마세요. 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정미는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겨져서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가족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거든요. 오후에 열린 긴급 이사회는 예상대로 험악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실 생각입니까? 한 이사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투자자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고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임하는 것이 회사를 위한 길 아닙니까? 다른 이사가 거들었어요. 개인적인 과거사가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사들의 냉정한 반응에 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도연은 이사회 회의실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강물처럼 자신의 인생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을 때
스위트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미와 아이들은 모두 어디론가 떠난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북적거리던 집이 이렇게 조용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들었어요. 청운 와인이었습니다. 어젯밤 그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와인. 도연은 와인을 마시며 포항 조선소에서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어요. 철수와 다른 동료들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부인께서 당분간 친정에 계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도련님과 따님도 따로 지내시겠다고. 김 과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 가족, 그리고 평생 쌓아온 신뢰까지. 도연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었어요.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도연의 고독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에 혼자 앉아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하고 외로웠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도연에게는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깨달음이 너무 늦게 온 것 같아서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도연은 마침내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무너진 지금, 진실한 자신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밤, 한도연은 홀로 서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경호원도, 기사도, 비서도 없이 완전히 혼자였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그 추위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도연은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걸음걸이가 익숙했습니다. 장철수였어요. 낡은 외투를 입고 천천히 걸어오는 철수의 모습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철수가 도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철수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거든요. 어떻게 알았어? 뉴스 봤어요. 회사에서 물러나셨다면서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어젯밤의 분노 대신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모두 떠나셨다고 들었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철수야, 미안하다. 그 말 속에는 수십 년간 말하지 못했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때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나도 무서웠어. 철수는 도연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포항 조선소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도연과 철수,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 그때부터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철수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면서 그때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함께 꿈꾸던 그 시절을요. 사진 속의 젊은 얼굴들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도연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정말 젊었구나. 그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희망만은 있었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도연아, 철수가 처음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어젯밤의 경직된 분위기와는 달리 이제는 옛날 친구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너 혼자만 성공한 게 미웠어. 정말 많이 미웠다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워할 만했어. 나도 그걸 알고 있었어. 두 사람 사이에는 솔직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철수가 계속했습니다. 너도 행복하지 않았구나. 어젯밤 너 표정 보니까 알겠더라. 모든 걸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잃어버린 것 같았어. 철수의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도망치고 있었던 거야. 과거로부터, 그리고 진짜 내 모습으로부터. 도연이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너 알아? 내가 이 동네에서 노숙 생활한 지 벌써 5년이야. 철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자존심도 상하고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철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5년이나. 왜 연락하지 않았어? 내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와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 그리고 너를 원망하고 있기도 했고. 그런데 어젯밤에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뭐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청운 와인을 봤거든. 신문에서 내가 결혼기념일 만찬한다는 기사를 보고 청운 와인을 주문했다는 걸 알았어.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와인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 우리가 함께 꿈꾸던 그때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었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철수야, 나는 내 손을 뿌리친 게 아니야. 그땐 내 힘으로는 너까지 구할 수 없었어. 하지만 핑계였어. 정말 마음만 먹었다면 방법이 있었을 텐데. 도연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알아.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그때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 함께 약속했던 친구가 혼자만 성공하는 걸 보는 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답했어요.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어. 가끔 일용직 일도 하고 복지관에서 도움도 받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따뜻해. 도연은 철수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철수야,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미안하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철수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많이 변했구나. 어젯밤에는 여전히 예전에 내가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철수의 눈빛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도연이를 보는 것 같아.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진짜 성공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모든 걸 가져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더라. 도연의 깨달음은 진실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떤 화려함보다도 이 순간의 진솔한 대화가 더 소중했어요. 수십 년간 쌓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되겠어. 이제부터라도 함께 하자. 그때 못 지킨 약속,
지금이라도 지키고 싶어. 도연의 제안에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진심이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진심이야. 이제 숨길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 오직 진심만 남았어. 두 사람의 눈빛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한강공원에서 두 친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했고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정한 우정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아침 서울 시내 한 작은 컨벤션 홀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 있었습니다. 한도연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모습을 감췄던 도연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자리였거든요. 오전 10시 도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예전에 화려한 정장 대신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숨기려 하지 않는 담담함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도연이 마이크 앞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선 것은 지난 한 달간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 정확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도연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신 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포항의 막노동꾼 출신입니다. 그 첫마디에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포항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그 과거를 부끄럽게 숨겼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막노동을 했다는 것이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그 시절 함께했던 동료들을 저 혼자 두고 온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회견장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때 회견장 뒤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장철수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도연이 미리 부탁한 대로였습니다. 철수는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특히 제 옆에 함께 있었던 이 친구를 벌인 죄를 인정합니다. 도연이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모두 철수에게 집중되었어요. 장철수, 제가 평생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자 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철수가 단상으로 올라오자 도연은 그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 형,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기자들과 참석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한때 재벌 회장이었던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연아, 이제 됐어. 철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앞만 보자. 두 사람의 진심이 담긴 화해의 모습에 회견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이때 회견장 입구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어요. 정미와 준석, 소영이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족들이 나타날 줄 몰랐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은 뉴스를 보고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정미가 먼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여보, 이제야 진짜 당신을 보는 것 같아요. 정미의 말에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미 씨, 준석도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때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석아. 내가 옳았어. 아버지가 잘못했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껴안았어요. 소영은 철수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버지랑 화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소영의 순수한 마음에 철수는 감동했어요. 아가씨, 고마워요.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단상에 모이자 회견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연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는 철수 형과 함께 재단을 세울 계획입니다. 도연이 발표했어요. 노숙인과 실직자 지원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모든 도움을 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그렇다면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족들과 상의한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정미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희 가족 모두 남편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준석과 소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철수는 감격스러워했어요. 도연아, 정말 고마워. 그때 철수가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도연이를 원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짜 성공이 뭔지를. 철수의 말에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이는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성공한 거예요.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지금이 말이에요.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포항 조선소에서 배웠던 진정한 가치들을 되찾아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 서로 돕는 것의 의미를 잊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도연의 가족과 철수는 함께 회견장을 나왔어요.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도연의 발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했고 앞으로의 계획도 분명했거든요. 무엇보다 가족과 진정한 친구를 되찾았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도연이 가족들과 철수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어려운 일도 많을 테지만 이번에는 함께 헤쳐나가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의 기자회견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 재벌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 의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연 자신이 진정한 평안을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거짓 없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으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저녁, 서울 변두리의 작은 식당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청운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린 이 소박한 식당은 한도현과 장철수가 함께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노숙인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면서도 일반 손님들도 받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몇 분이나 오셨어요? 소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대학을 휴학하고 식당 일을 돕고 있는 소영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52분이 오셨어. 어제보다 10분이 더 늘었네. 도연이 뿌듯하게 답했어요. 주방에서는 철수가 국물 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이 김치찌개 맛 좀 봐라. 오늘 정말 잘 됐어. 철수의 얼굴에는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1년 전만 해도 노숙 생활을 하던 철수였지만 이제는 식당의 주방장이 되어 매일 수십 명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형, 정말 대단해. 요리 솜씨가 나날이 늘고 있어. 도연이 김치찌개를 맛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두 사람의 우정은 이제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창한 약속이나 화려한 몸짓이 아닌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평범한 일상이 더욱 소중했어요. 저녁 6시가 되자 정미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회계 업무를 돕기 위해서였어요. 여보, 오늘 재단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달에 새로운 지원센터를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정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요? 드디어. 소영이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도연과 철수가 설립한 청운재단은 벌써 서울 곳곳에 5개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노숙인들에게 임시 거처와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곳이었거든요. 이때 준석이 정장 차림으로 식당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물러난 후 작은 사회적 기업을 차린 준석은 요즘 재단 일도 함께 돕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재단이 올해 최우수 사회공헌단체로 선정되었대요. 정말이야? 도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기뻤던 것은 아들이 이런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석아, 내가 열심히 해준 덕분이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식당에는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원들, 학생들, 그리고 재단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계층과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한 중년 남성이 도연에게 인사했어요. 몇 달 전까지 노숙 생활을 하다가 재단의 도움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분이었습니다. 이제 작은 원룸이지만 제 집이 생겼어요. 그분의 환한 미소를 보며 도연은 진정한 보람을 느꼈어요. 축하드려요.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도연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도연에게는 그 어떤 사업 성공보다도 값진 것이었어요. 사람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직접 지켜보는 기쁨이었거든요. 식당 한 구석에서는 철수가 젊은 직원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김치찌개는 말이야, 고춧가루보다 김치의 신맛이 더 중요해. 그래야 깊은 맛이 나거든. 철수는 이제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철수 사부님, 정말 대단하세요. 20살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철수는 사부님이라는 호칭을 들을 때마다 어색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가족들과 철수는 함께 정리를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준비를 하는 일상적인 일들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도연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미와 나의 결혼 36주년이에요. 어머, 깜빡했네. 정미가 손을 이마에 대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호텔에서 화려한 만찬을 했었는데 정미가 웃으며 말했어요. 화려한 호텔 만찬보다 이렇게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자리가. 도연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결혼기념일이지. 도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미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정말 행복해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니까 더 사랑스러워요. 정미의 말에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철수도 옆에서 함께 웃고 있었어요. 도연아, 우리 정말 늦었지만 제대로 된 성공을 한 것 같아. 철수의 말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형. 이제야 청운의 진짜 뜻을 알겠어. 준석과 소영도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아빠, 엄마, 정말 멋있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가족의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만의 조촐한 기념일 파티를 해볼까? 도연이 제안했어요. 철수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왔고 소영이 간단한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호화로운 샴페인은 없었지만 진심이 담긴 축배였어요. 건배.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가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도 따뜻했어요. 도연은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여전히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 도연에게 그 불빛들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보였어요. 여보, 내년에는 뭘 하고 있을까요? 정미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도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지금처럼 이곳에서 함께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요. 철수가 거들었어요. 그럼 나도 계속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철수 사부님. 소영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밤이 깊어가며 모든 사람들은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지막에 도연과 정미만 남았을 때 두 사람은 조용히 식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 진심이 오가는 곳이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도연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나를 믿고 함께 해줘서요. 정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식당을 나왔어요.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청운 식당에 불이 꺼지며 하루가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희망과 사랑은 내일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매일매일 써져가고 있었거든요.